그러면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명품백 논란,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팩트로만 짚어볼까요? 대통령실 입장은요. 재미교포 목사 최모 씨가 김건희 여사 아버지와 인연을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땡땡 백화점에서 백을 구입하는 것도 미리 촬영을 해뒀고 서초동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몰래카메라라 시계를 찬 채 백을 전달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뭔가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듯이 백을 부속실에 넘겼고 이런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 김건희 여사 불법 촬영을 총선을 앞두고 터뜨렸다. 이게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말하는 기획설입니다. 그런데 친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긴장 관계로 흐른 지난 주말부터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왜 사과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동의하시겠어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국민들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아니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게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있는 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국민들은 다 잘 모른다는 표현을 쓰면서 본질은 몰카 공작이지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했어요. 오늘 이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도 동의하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이 사태가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함정 취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함정 취재가 아니라 이건 공작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함정 취재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는 거를 뭔가 이제 몰래 가서 취재하는 게 이제 함정 취재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즉 본인들이 이미 서울의 소리와 이 최 목사가 실제로 이게 선물을 사서 들고 가서 다 찍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찍었고 그리고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사건 자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예. 바로 이제 공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이쪽 좌파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서울의 소리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줄리라든지 등등해서 예.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게 2022년 9월 달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보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김건희 여사 그걸 들고 나올 때까지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들고 나오면 그냥 봐라 우리가 준 거 들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이제 특검법이 있다 보니까 그걸 터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이제 공작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건 한동훈 위원장 똑같은 관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다른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런 사람이 정말 정체를 알 수 없고 이게 뭐 단순히 뭐 이 고향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여러 가지 친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데서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이 몰카가 요즘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펜으로도 있고요. 이렇게 휴대전화 있는데 왜 경호실에서 이걸 발견을 못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바로 돌려줬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예. 그걸 일단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선물을 받으면 즉석에서 이거 바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어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이제 부인이 만나는 걸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그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철규 위원이 한 건 저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강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그 뒷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에서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이지 이제 처음에는 아예 대통령실에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자꾸 의혹이 쌓인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해버렸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사항을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함정 몰카 맞다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철규 의원 피해자가 왜 사과하냐.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혹은 김경률 비대위원 측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함정 취재, 몰카 취재 맞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을 대통령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냐. 이게 당내 목소리 한동훈 위원장 국민들이 불편하게 보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장처장님. 네. 이용 의원 얘기는 이용 의원은 이제 많이 제법 등장하는데 네.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묻어뜨릴 것이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용 의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철에 기사를 올렸다가 일단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뚝이 무너진다고 판단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고 이렇다 할 반응은 없거든요. 이용 의원의 처신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체가 모여 있는 SNS 이제 단체 방에 저 얘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뭐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소신을 밝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링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인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어느 특정 하나의 보도를 링크함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의아함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그 당과 용산을 이간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의 자유 그리고 어떤 뭐 기사 링크의 자유는 있겠지만 예. 이것을 했을 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파장까지 감안을 했더라면 좀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용 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최소한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입장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자신이 중재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저렇게 밝혀서 이간질시킨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 논란의 중심에 섬으로써 이 당과 용산을 이간질하는 뭐 이상한 행동을 한 의원으로 좀 비쳤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그 장동혁 신임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용 의원 겨냥해서 이런 사퇴론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당 전체 의사인 것으로 여론 형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무총장도 이 부분 이용 의원의 부적절하다. 어떻게 그냥 한마디 듣고 무슨 호위부대처럼 호위무사처럼 저렇게 쏟아낼 수 있냐라고 비판했는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제가 인용할게요. 박원석 의원님. 지금 사실 이용 의원 혹은 오늘 이철규 의원도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 모양이에요. 사과가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이건 함정 취재 입장이다. 그리고 의도적인 접근이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몰카다. 저 보도가 물론 그동안에 나왔던 친윤 핵심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 말의 인용원 주체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를 주변 전원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했다면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의 생각 혹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도무무칠하고 있는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이번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저런 완강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 충돌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 혹은 윤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게 제2, 제3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기자들이 충돌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자기 생각은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그 종전의 입장을 이 변경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 지금 이용 의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어제 공유했던 기사가
특정 매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철회했다라는 기사를 공유를 했어요. 그 뒤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용원이 종종 그 윤심 대리인으로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발언도 하고 또 그게 윤심으로 읽혀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반응들이 당내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이 흔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총선 앞두고서 자칫하면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이나 여러 의원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그 앞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입장도 알려졌지만 국민들이 다 지켜본 건 그게 몰카고 공작이고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뭐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돼요. 근데 국민들이 지켜본 건 그렇게 부적절한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영부인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거 다시는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게 국고에 귀속됐다는 건 대통령실의 설명일 뿐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공식적으로 해외 순방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 사절이 와가지고 선물을 했을 때 그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거나 혹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지 저렇게 사적인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이나 또 입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증폭되는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의원도 오늘 이용 의원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무총장도 목소리를 냈고 아까 김건희 여사 간접적으로 주변에 목소리를 내는 모양인데 지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꽤 오래됐죠. 안 드러낸 지. 근데 이제 흐름상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저런 반응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뒤에 이런 친윤 핵심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지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사과는 절대 없다라는 불가 입장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오늘 추가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미친 언행, 정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고 예. 그럼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 여사님 사과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드릴게요.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거친 언행, 여러모로 불편을 들었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김건희 리스크 6자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말을 못 하고 있다. 혹은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됐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치를 비유한 것도 본인 스스로도 좀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차재현 교수님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좀 더 좀 중간에서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까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다시피 윤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했던 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 아니냐. 그러면 김경률 위원장을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좀 사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중재되지 않나라는 이제 가운데서 이런 물밑 움직임도 있었던 모양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그 비대위원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물밑에서 잘 뭐가 안 됐었던 모양이죠?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만약에 본인은 그러니까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를 출마를
그러니까 말리는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을 물리는 식으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직을 고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만약에 사태가 실체가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 자신의 여러 가지 이 공개적인 발언을 시건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민 의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 뜻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경우가 된다거나 마포울에 출마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는 결국은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 선민 의사는 그럼 도대체 어디 갔냐는 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을 마포울에 내세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진영에 관계없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만약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물리는 경우에는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살아왔던 인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랄까 부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결국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용산 출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식의 결론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카드를 절대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권 관계자 말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이 너무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이걸 한 번, 두 번 정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고를 줬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다른 시선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과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뭐 유추했던 발언도 있고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보수 여권의 사람들 얘기는. 갈등 봉합하지 않고 문제 더 키우면 여권 모두 공멸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대통령도 여러 추가 메시지를 통해서 더더욱 파국을 맞겠다는 의지도 두 사람 간에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